네, 여야는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 주말을 맞아 기선제압을 위한 유세전에 총력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이진곤 개건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 3당 지도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수도권, 호남 등 돌면서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제 첫 주말입니다. 각 당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까? 첫 주말이고 오늘 3일째인가요? 예. 그렇죠. 공식 선거운동 그래서 길거리 삼아 한편으로는 구경거리도 생겼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 혐오하는 사람들은 좀 뭐 싫어하는 장면도 있겠습니다만은 확성기 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는데 밤에는 지금 못하게 돼 있죠. 네. 11시부터 6시 사이에는 지금 확성기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보통 선거라는 것이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무대인데 오히려 지금 역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주장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두세 가지 과제가 새누리당한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새누리당의 중심 기반인 영남권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속 여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뿐만이 아니라 야당 후보들도 몇 군데 지역에서 지금 당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집중 커버하려는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 핵심 기반인 호남권에서 현재 최근의 추세가 국민의당에 밀리는 추세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제 역전을 시킬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수도권에서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상당히 뭐 승리 가능성이 아주 몇 개 지역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과제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새롭게 이제 제3당에 지금 확립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응해야 되고 새롭게 제3당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런 과제 속에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방향이 잡혀질 것 같은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후보 단일화 문제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여당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야당은 또 국면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후보 단일화는 공통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야 3당 지도부 이번 주말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기 새누리당은 지금 뭐 김 원장님 말씀처럼 그 야당 심판론 들고 나왔었죠. 최근에 그 북한 이 문제도 있으니까 안보 우선하는 그런 새누리당을 뭐 이거 호소하겠죠. 하면서 또 이제 아마 저 야권 말하면 야당들이 이제 서로 이제 분열돼 있으니까 이 점을 파고 들어와서 특히 이제 이 수도권에서 아마 그 야당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누어져 있는 이 속을 파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겠다 뭐 이런 아마 이제 전략으로 나갈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경제 위기론 이건 이제 김종인 대표가 경제 전문가 이건 이제 그런 이미지가 강하니까 그 경제 위기론을 어필함으로써 이제 그 새누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그 어떤 거부감을 이쪽으로 이끌어오겠다 그런 전략이 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호남 지역에 대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본토가 거기가 우리가 텃밭이 바로 호남이다. 우리는 호남에서 출발했다. 뭐 이런 걸 부각시키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계속 호남을 가면서 이제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보이는 거고 국민의당은 역시 마찬가지죠. 뭐냐면 양당 체제는 안 된다. 새로운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부각시키면서 아마 안철수 대표도 뭐 지역은 이제 호남을 지키면서 호남의 이 상승세를 더 이어가면서 이 분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와서 뭐 각 후보별로는 뭐 좀 그렇더라도 기대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도 전체 그 정당 투표율을 높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애타는 측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각 당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쭉 살펴보기 전에 요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 원장님, 이번 총선이 당의 명운은 물론이고요. 차기 이제 잠룡 주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상황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 끝나면 대선 한 불과 1년 반 정도 남짓하게 되거든요. 총선 결과 그리고 차기 잠룡들의 대선 가도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당 지도부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 당의 이제 성패에 따라서 본인의 뭐 책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또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여권 내부에서 1위를 달렸던 김무성 대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독자적인 자율적인 리더십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대권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였었죠. 그런데 막판에 이제 이른바 옥새 투쟁, 옥새 파동 사건이 있으면서 뭔가 독립적인 역할을 해보는 게 아니냐 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가세를 냈어요. 선거 승패하고 상관없이 본인은 바로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만둘 거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또 속을 따져보면은 본인이 그만두지 않더라도 임기가 거의 끝납니다. 총선이 네. 끝나면은. 거기다가 또 총선 끝나고 나면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전략적으로 총선 승패하고 상관없이 본인 그만두겠다 하면서 대권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놨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상당한 격차로 2, 3위권에 있던 오세훈 전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여권 내부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종로에서 이어가지고 원내에 진입할 경우에는 여권 내부에서는 멀리 가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빼놓고는 새롭게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될 경우에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야당에는 역시 전체적으로 계속 1등을 해왔던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당의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김종인 대표를 끌어와서 관리를 시켰는데 선거 끝나서 다시 돌아올 명분이 사실 있겠느냐. 그 전에 관리를 실패해가지고 리더십에 실패를 자인하고 그만둔 케이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공동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지만은 선거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하더라도 과연 돌아올 명분이 있겠나 이런 등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표, 이른바 문재인 세력이 가장 많은 세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한 사람 더 거론해서 얘기하자면 국민의당의 이제 안철수 대표를 두고 흔히 본인의 대권 욕심 때문에 3당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고 일단 안철수 대표는 교섭단체 이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1차적인 관건이 되겠고요. 대권 문제는 그때부터 다시 될 거다. 더구나 현재의 정당 구도가 총선 이후에도 저는 계속될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당도 굉장히 심리적인 분열 상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갈등이 내재돼 있고 야당도 국민의당에 출범했지만은 아직도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야 합해서 정당이 재편되면서 이른바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가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권 잠룡을 살펴봤는데 이 정당 지지율 되게 이제 선거가 좀 임박하면 그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올라가게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네, 41, 39, 37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목표 의석 뭐 내심 처음에는 180석까지 기대를 했는데 150석 플러스 알파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수도권 지역에서 예. 얘기를 하는 거죠. 당초에는 야당이 막 분열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붕괴 위기에 가고 이럴 때는 이런 저기 뭐예요? 개헌선 개헌선이 200석이죠. 그 200석까지도 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제 의결 정족수가 되는 180석까지는 차지할 거다. 국회 선진화법에 구애되지 않고 새누리당의 전국을 이끌 수 있는 선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뭐 그것도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걸 희망했고 김무성 대표 스스로가 180석을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80석이 그렇게 굳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좀 너무 이제 자만심이 큰 것 아닌가. 이제 이래서 그 국민들 사이에서 좀 이 눈길이 좀 안 고와지고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에서도 이게 우리가 180석 이야기하던 큰일 나겠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면 공천 갈등을 아주 심하게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아주 실망이 대단했죠. 그래서 저 사람들 이러니까 기대했던 또 신뢰했던 만큼의 이 배신감 같은 것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점점 실망이 바로 이런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과반수 의석은 151석이죠. 151석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 그러니까 뭐 더불어당이 아니라 전체 야권 대 여당 그다음 전체 야권 이렇게 비교할 때는 그 새누리당이 잘해야 160대 140 이 구도를 만들면 새누리당으로서 성공하는 것 같고요. 아마 150에서 160 사이에서 그 전체 야권과
이 국회 의석을 뭐 반반 정도씩 서로 나눠 가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가지고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또 무소속 정의당 뭐 이런 측에서 또 이제 나눠 갔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이번에 뭐 선거 이 전망이 썩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을 경우에 150 플러스 알파 151석을 지금 예측을 해 주신 거죠? 예, 왜냐하면 다른 데 또 흔들리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따질 때 그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야권이 분열되는 것이 반드시 새누리당에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이 뺏어가는 표는요. 사실 중도 보수 쪽 표도 많이 뺏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당 존재가 반드시 새누리당에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죠. 네, 김 원장님께서 앞서 처음에 저희 얘기 시작할 때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 야권 단일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여 야다 구도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이 교수님께서는 이게 또 여당에게만 득이 될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계산 때문일까요? 김무성 대표가 야합이다, 맹비난하고요. 운동권, 정권, 심판론 이런 발언을 쏟아냅니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3당의 출연에 조금은 이진권 교수께서 지적한 대로 여당 표를 조금은 가져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야당 분열의 효과 때문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 걱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오늘 이렇게 날짜가 돼 있는데 이제 4월 2일이죠. 2일인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후보 단일화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소수 몇 군데는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지만은 바람처럼 후보 단일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그나마 좀 정확하게 시도가 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서로가 모두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입니다. 네. 예컨대 강서병에서 김성호 전 의원, 한정혜 현 비례대표 의원 등처럼 이렇게 서로가 경쟁력 있어 비슷비슷하거나 한 사람으로 후보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이런 지역이 이제 대정권에서 몇 군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인데 대개 나머지 지역들에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쪽은 더불어민주당 쪽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당 쪽이 약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들의 후보 단일화 요구는 국민의당이 이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또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아서 실제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만에 하나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당은 걱정하고 또 하나 이것을 이제 현 야권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지 이게 무슨 바람처럼 야권 연대 즉 후보 단일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몇 개 한정돼서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네. 예. 김무성 대표가 이제 초에 뭐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틀 뒤에 부산과 경남 지역을 찾는다고 합니다. 뭐 판세가 좀 심상치 않다고 뭐 느끼는 거겠죠. 부산하고 경남은 전통적으로 뭐 저 새누리당 그 지지 기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도 거기 출마를 안 하고 또 조경태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와버렸고 이래서 부산은 석권할 것이다. 뭐 이렇게들 다 예상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상에서는 오히려 장제원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거기서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또 어디입니까 북구 강서갑인가 거기 북강서갑 그쪽에서도 보면 야당 박민식을 있는 것 말이죠. 그렇죠. 야당 후보가 또 여론조사상 아마 압도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앞서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부산에서는 이러다 고전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우려도 생기고. 그럼 거기가 지금 김무성 대표 거기 출신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 지역구도 있는데 김무성 대표 거기서 만약에 탄탄하게 다져놨던 새누리당이 거기서 의석을 잃었다. 이러면 김무성 대표 상당히 이제 그 난처한 입장에 빠지죠. 거기다가 이쪽에 낙동강벨트 이런 김해 갑을 이쪽에서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이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위기감도 있고 또 사실은 자기가 지금 영도 중구에 나와 있잖아요. 그 자기 지역구를 또 안 돌아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쪽으로 한 바퀴씩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김무성 대표가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이쪽에서 만약에 몇 석 그 지금 예상된 대로 뭐 그 한 너댓석 만약에 서너 석인 너댓석 잃어버린다고 할 때는 김무성 대표 개인적으로도 리더십에 상처를 크게 입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공을 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총선 초반 판세이긴 합니다만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텃밭 얘기해 주셨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이 공식이 좀 깨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민주당 호남에서 집토끼 단속에 나선 모양인데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이게 더민주당이 이번에 그럼 도전자의 입장이 된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호남이 이 더민주당의 텃밭이고 집토끼인가라고 좀 말하기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당의 대표성이라든가 상징성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어제 그제 보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전라북도 등을 방문해가지고 상당히 경쟁 세력인 국민의당의 공격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지역에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반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지역에서는 거의 적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과연 수도권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 이게 사실 모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통합진보당이라든가 현재 정의당 계열하고 후보 단일화 야권이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화하는 곳에는 이렇게 뭉쳤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크게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적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는 그렇게 경쟁을 하고 수도권에서는 연대한다라는 그런 것이 상당히 그 충돌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가가지고 이전부터 지금 얼마 전부터 호남을 더불어민주당이 대변하겠다. 또 호남에서도 대권 후보가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크게 먹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김종인 대표의 호남 대변론에 대해서 특정 언론에서 오히려 과거에 김종인 대표가 했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은 호남 출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을 이제 국민의당에서 강조하면서 역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현재 국민의당이 앞서 있는 기세로 나오고 있고 전남도 약간 우세한 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북은 팽팽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변수가 전주 병이던가요? 정동영 전 의원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조사에 따라서 상당히 김성주 현 의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정치적 비중이 큰 정동영 의원 쪽으로 약간 쏠리는 느낌이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서 정동영 의원 측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커져버린다면은 전라북도도 국민의당에 힘을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동안의 주요 기반으로 삼아왔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 아닌가, 과연 앞으로 뭘 가지고 돌파할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실제로 이 더민주가 호남을 내준다, 국민의당이 내준다, 어떤 후폭풍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정치권이 아까 김 원장 말씀하시지만 뭐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이제 어쩌면 이 재편의 그 효리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호남이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서 이제까지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국민의당이 거기서 선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의당의 텃밭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이제는 영남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하고 TK 쪽하고 PK 쪽에서 상당히 좀 어떤 균열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를 만약에 TK 쪽에서 김무성 대표를 같이 서로 앉지 못하고 서로가 만약에 대결 구도로 들어선다고 할 때는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가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 경남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옛날에 호남처럼 그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내기도 어렵고 거기서 또 김무성 대표도 그런 다른 주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호남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뺏긴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거기서 부각된다 이러면 가장 이제 걱정이 많아지고 또 가장 어떤 의기가 꺾이고 할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전 대표일 것 같기도 하고 또 호남에서 만약에 약진을 한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용기를 얻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가 호남에서만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런 분위기가 선거 후에라도 수도권으로 이제 북상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상당히 입지를 굳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위축된다면 박원순 시장은 새로 이 주자군에 다시 진입할 그런 좋은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겠죠. 지적하신 대로 호남이라는 지역에 한정되는 변화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 야권의 주도권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나왔지만 더민주 국민의당 야권 후보 단일화 진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봤을 때 룰 협상,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대립 상태 어떻게 보세요? 당명을 밝힐지 안 밝힐지 등 여러 가지로 좀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대개 이제 당의 세력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쪽이 되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 지지도가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배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당의 세력을 감안해서 만약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한다면 결과는 대체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핸디캡을 뭔가 보정하거나 조정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 하는 주장을 아마 국민의당 후보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반영하면 살지. 더구나 국민의당은 다른 지역들까지 합한다면 대개 후보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그 결과는 국민의당에는 전체적인 세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한정해서 서로가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서의 한정해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가 많은 지역구 여러 군데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봐서 지금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대전의 한두 군데하고 서울의 한두 군데 정도가 추가적인 좀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저는 그렇게 교수님 판단합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 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런데 몇몇 자기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쪽에서 시도를 할 테니까 사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당으로 하자, 당의 이름을 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건 안 하건 이게 단일화가 가능한 지역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몇 개 한 두세 개 가능하다 해도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총선과 관련한 정치권 이슈 경희대 이진곤 개공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